네, 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새해 들어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특히 중국의 탈북민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중국 안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 한 해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플랜이 가동될 예정인데요. 자,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손님으로 류희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합니다. 와, 우리 위원장님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스케줄이실 것 같은데 이 두 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둘 다 이제 통일부 산하이고 또 이제 통일부 장관은 이제 그 자문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2016년에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이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면 이제 많은 국내외 그 시민 단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김영호 장관님께서 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하고 계시다가 8월에 장관으로 이제 부임이 되시면서 후임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으라고 요청이 있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인권, 그 법치주의, 평화주의 여기에 입각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 통일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네. 협력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작년부터 이제 북한인권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현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인권과 탈북민 보호 또 복지 이런 부분들을 8개의 아주 구체적인 그 추진 계획 네. 안도 나와 있는데 북한 인권 그 보고서가 작년에 이제 처음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계획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립 북한 인권 이 센터가 그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왜 홀로코스트 뮤지엄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자료들이 또 비치가 되고 또 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가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 북한 인권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현 네.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이 북한 인권 로드맵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다. 7년째.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만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글쎄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아니 저희는 잘 모르니까 예, 지금 뭐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나요? 이게 2016년에 드디어 북한인권 법이 제정이 됐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제정이 되는데. 제정되는데 말이요? 네, 예, 몰랐어요. 발효가 2005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유엔에서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엄청난 2014년에 권고안이 나옵니다. 예. COI 리포트라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또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압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2016년에 그 합의를 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는데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하는 게 있어서 제가 초대 그 대사직을 맡았는데 네. 거기 북한인권 재단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북한인권 재단을 그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이 5명씩 이사를 그 추천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5명 이사 추천을 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이 꾸려지지 않으니까 이 재단이 출범을 못하는 거고 결국 아직까지 그 지지부진한 건데 네, 우리 이정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인권대사 1기를 지내셨고 여러 국가 담당자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걸 또 창설을 주도하셨어요. 현인그룹. 네. 이게 북한 인권 국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뭐 자꾸 만드시네요? 글로벌하게. 네. 계기가 제가 좀 있으세요? 성격이 자꾸 좀 만드는 걸 좋아하기 사업을 때문에 하셨으면은 일을 잘못한 건가요? 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현인그룹을 네. 창설한 계기가 또 있을까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걸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N 인권이사회에서 2013년에 북한 상황이 전혀 인권이 개선이 안 되니까 2013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 COI, Commission of Inquiry라는 것을 창립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시켜요. 1년이 지난 2014년에 그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공고안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또 북한 그 인권 유린 그 범죄자들을 그 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야 된다. 그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공고를 해요.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 범죄의 방조 행위다. 네. 라는 그런 공고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2014년에 COI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그 커비 위원장, 또 마르수키 다루즈맨 위원, 또 소냐 비세르코, 플러스 저,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로버트 킹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죠. 데이빗 알톤, 영국의 상원 의원, 그리고 또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셨던 송상현 네. 소장님. 그래서 출범은 8명으로 이 현인그룹을 시작을 해서 결국 각자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1년에 몇 번은 같이 그 모여서 어떤 시너지 창출을 하고 이 여러 그 방면의 이제 북한 인권 문제들을 우리가 그 힘을 실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자 하는 네.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는 너무 저 최전방에서 활동하셨는데 오늘 섭외를 잘못했어. 왜요? 우리 혜진 씨는 북한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 기침 말이죠? 아주 상류층 집안 자제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인권을 유린당한 게 있어요? 아니요. 저는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그런 걸 만들어주시고 북한 사람들 인권 외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를 도와주는 독일 사람들도 생기고 또 독일 정부에서 탈북민이라고 하니까 보호해주고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니 근데 무슨 인권을 유린당하냐고요? 아니요. 상류층 가정인데. 아닙니다. 상류층도 인권을 많이 유린당하죠. 북한 내부 안에서는 인권이라는 두 글자 자체도 저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아예 단어가 없나요? 네, 단어조차도 없고 왜냐면 우리는 김정은의 총폭탄이라고만 교육을 배우지 우리에게 인권이 총폭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언제 나가서 죽어라 하면 그냥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자폭 정신만 배우거든요. 자살특공대. 네, 자살특공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한국인 유학생들의 그 자유로운 삶을 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 표현의 자유를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런 단체, 그리고 이런 걸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진짜 인권이 없는 게 인권 유린이네요. 지난 11월 29일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한다. 야, 북한에서 들으면은 총폭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된 건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유엔의 2014년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2014년에 네. 그 COI 보고서에서 이 가해자들을 인권 유린 가해자들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었으면 자동으로 그 조사가 들어가고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할 수가 있는데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이 회부를 하는 네.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근데 10년 동안 거진 진전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계속 해야 추진을 해야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압박을 해야지 인권 개선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겠다.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난 연말이었죠.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적대적 전쟁 중인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일미래기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김정은의 발언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그 네. 발언이 뭐 좀 놀라우세요? 그래도 이렇게 또 대놓고 전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사실. 불발하다. 예. 그리고 뭐 언제 그럼 흘려들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도. 또 예. 뭐 동족으로서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거기 개의치 말고 북한 동포를 이제 우리 끌어안으면서 분단국들이 완전히 상이한 그런 체제, 비전 하에 이념, 뭐 평화롭게 합의를 해가지고서는 그 통합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정부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을 보세요. 결국 무력 통일이죠. 예멘 뭐 통일이 되는 듯 하더니 결국 맨날 다시 내전으로, 예. 다시 또 이제 내전으로 들어갔죠. 독일 사례가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는데 그건 합의 통일이 아니라 결국은 동독이 체제가 이제 붕괴한 붕괴가 거죠.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화가 됐고 동독이 결국 이쪽으로 이제 뭐 흡수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이게 편입이 된 거죠. 서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 비전을 네. 제시를 하고 저는 이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일에 대한 지금 젊은이들의 관심이 없죠.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딸만 해도 엄마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돼? 좀 이러더라고요. 통일 계획을 좀 더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세요. 네. 통일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G7을 넘어 진짜 G5, G4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 통일된 위상 그런 그림을 그려서 특히 젊은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위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남북을 둘러서 외교 상황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안 해주시면 인권유린으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통일 담당.